노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는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은 은퇴 이후에도 네. 일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죠. 작가님도 현재 50대 중반을 넘기고 계시는 네.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주변에 계시는 50대, 60대 분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나이 50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숫자적인 50의 의미가 아니라 20대와 다른, 30대와 다른, 40대와 다른 50대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짚어볼 때 그 산에 비교하면 딱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나푸르나 같은 이 고지들 있잖아요. 한 8,300고지 정도의 고지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2,000고지, 3,000고지, 4,000고지, 5,000고지가 이제 50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실제로 5,000고지 이상부터 고산을 등반하신 분들 얘기하는데 이때부터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부터 대부분 다 고산병도 이때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베이스 캠프가 없어요. 쉴 수 없는 거죠. 네, 베이스 캠프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왔던 것들은 트레킹 길 정도로 그냥 오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뭘 만나게 되면 크레바스라는 걸 만나요. 크레바스가 뭐냐면 이 빙하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이 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틈에 눈이 쌓이게 되면 걷다 보면 이 틈을 못 보기 때문에 안 보이겠네요. 쭉 빠져버리는 이런 틈을 이렇게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이런 크레바스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크레바스가 50대 이후에 만나게 된 크레바스들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저도 이제 바로 퇴직하면서 만났는데 그 사회적 크레바스인 퇴직을 맨 처음에 만나게 될 수가 있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그렇죠. 과정. 대부분 다 49.3세가 퇴직하고 있는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되면 딱 만나요. 50대 되면 퇴직이라는 어쩔 건 수 없이 만나요. 어쩔 수 없이 만나요. 두 번째 부분은 그 퇴직하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관계가 많이 끊어져요. 아,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들이. 인간관계 끊어져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의 크레바스가 또 50대부터 자주 침몰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제 사람들이 계층별로 다른데, 가난이라는 경제적 크레바스를 만나는 분들도 많아요. 50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 네. 네. 왜냐하면 50대부터 소득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득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끊기고 난 이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난으로 떨어지는 분들에서, 그래서 가난의 크레바스를 또 만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크레바스들이 만나는데, 여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50대부터 이 문물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한 군데 한 군데씩. 한 군데씩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질병이라는 육체적 크레바스까지 이 50대 이후에는 좀 크레바스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대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날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고 거기다 가난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그런 사람들이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50대가 되게 무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때도 힘들지만 50대 때는 또 다른 인생의 고난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4가지 크레바스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50대, 60대, 지금 작가님 주변에 네. 계시는 분들은 이 4가지 크레바스 중에서 네.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지, 좀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크레바스가 저는 젊은 시절에는 20대 때, 30대, 40대 때 제일 만만한 거였거든요. 가난이나 퇴직 이런 것들이 좀 제일 무서웠고, 고독이 제일 무서웠고, 질병이 제일 만만했는데, 막상 딱 와이프가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이게 질병의 크레바스가 가장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의 크레바스가 저는 지금 가장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이 몸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에서 삶의 모든 기반들이 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몸을 지켜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50대 크레바스 속에서 더 허우적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것들은 건강할 때 20대, 30대, 40대일 때 꼭 지켜서 질병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병이라는 것들이 하게 되면 사실 의료 체계에 의해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이런 것들 다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스로 이걸 이겨내기 위한 마음을 갖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의지. 예, 의지가. 근데 와이프하고 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요. 아침에 산책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동네에 있는 산을 갖다 계속 산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산책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서 살겠다는 의지, 그때까지 살아왔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래서 와이프 편을 이제 다시 갱생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솔개라는 새 아세요? 매 같은 거 네, 아니에요? 매 같은 거 새인데 이게 보통 한 40년을 살면은 불이랑 이제 이 발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닳아가지고 다시 갱생을 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갖다 발톱 빼내고 부리 빼내고 깃털 다 빼내고 나면 새롭게 해서 발톱, 깃털 이것들이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30년을 갖다 더 살아가는 이런 갱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 암을 와이프가 극복하는 과정이 다 그 과정과 똑같은 것 같아요. 솔개가 자기 자신을 갱생시키는 네, 갱생시키는 과정. 그래서 그런 갱생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는 와이프도 이 질병이나 뭐 어떤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사모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과 갱생에 대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작가님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제 병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밀접적인 관련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대, 60대 은퇴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아마 30년 넘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셨어도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고 은퇴 후에도 왜 다시 일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까요? 그 은퇴가 대부분 다 49.3세라는 그 기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50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데드 크로스와 골드 크로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50대예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딱 끊어지면서 가난을 방향으로 확 꺾어지고요. 근데 그동안에 준비를 잘해왔던 사람들은 자본소득이나 이런 기타 소득을 통해 가지고 또 부를 갖다 극대화되고, 그래서 50대에 보면 가난과 부가 이게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그래서 50대에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대부터 결국은 그 가난과 부에 대한 극명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재취업이나 이런 일자리를 갖다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50대에 재취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네. 그러니까 작가로만 그냥 바로 된 것도 있는데 작가 되고 난 이후에도 재취업을 갖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와이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와이프가 본인이 이제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직장이라는 데를 다녀서 조금이라도 고정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나한테 이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 때문에 내가 사실 재취업을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비참한 얘기인데, 그 50대의 대부분의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와 같은 이런 비참함을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비참해지냐면 이 재취업 시장에는 일자리가 사이즈가 스몰이나 M 사이즈밖에 없어요. 작은 사이즈밖에.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옷으로 비유하자면 작은 사이즈 옷들만, 작은 사이즈의 일자리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은 이미 X라지, 2X라지 이 정도로 몸집이 커져버렸잖아요. 그 일자리를 갖다가 거기에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일자리들은 대부분 다 스몰하고 미디엄 이 사이즈들이 일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취업하려고 들어갔던 그 재취업의 일자리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비참한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들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재취업에 있는 50대 분들은 대부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50대부터는 극명한 데드크로스와 골드크로스가 일어남으로써 골드크로스로 가면은 다행인데 데드크로스로 빠진 사람들은 훨씬 더 비참하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30대 때, 40대 때, 50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데드크로스로 빠지게 되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취업은 되잖아요. 그렇죠. 네. 40대도 재취업은 되는데 50대부터는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다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통계들 데이터 다 보면 다 스몰하고 미디엄 사이즈지
라지 사이즈는 하나도 없어요. 막 큰 내가 진짜 예, 예. 예전에 느꼈었던 예, 나의 사이즈를 좀 예, 맞춰줄 만한 일자리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려면 방법은 뭐냐면 나의 씀씀이를 낮추는 방법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그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낮추는 것들이 완전히 갱생에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죠. 연금은 크게 퇴직하고 나서는 도움이 많이 안 되나요? 그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평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퇴직하는 연령들이 49.3세인데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64세. 60세. 그러면 시간이 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15년의 기간 동안에는 재취업을 해야 돼요. 소득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소득이 일시에 없어지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소득의 크레바스라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요. 소득의 크레바스가 뭐냐면 퇴직 후에 연금까지 받는 그 15년 기간을 갖다가 보통 소득의 크레바스라고 얘기해요. 소득의 크레바스 속에 있으면 소득이 없으면 가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빠지는 거죠. 크레바스로. 크레바스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도움을 받은 시기는 65세이기 때문에 64세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든지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50대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이죠. 소득이 일시에 끊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보시면서 네. 물론 작가님의 이런 사례들을 공감을 하시겠지만 한 30대에서 40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30, 40대 분들은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골든 크로스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30대 때는 저는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직장에 있는 선배들, 팀장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따라가고요. 그래서 40대 초반이 되면 아마 팀장이나 이런 관리자급들이 올라가면 그때는 잘 이끌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 기간에는 근로소득을 갖다가 충분하게 벌었고 이제 그때 터득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부터는 이제 사업소득을 갖다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그 대신에 그 위험성을 극복하고 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소득을 갖다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소득이 모여진 부분을 가지고는 60대, 70대 이때는 사실은 돈을 벌어오는 자본소득을 살아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를 딱 짜여져 있는 분들은 생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재취업을 하지 않아도 재취업을 하지 않아도 생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데드클로스 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다시 또 그러니까 세컨드리 잡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취업해가지고 그 스몰 일자리, 미디엄 일자리를 계속 잡다 보면은 너무 버거운 인생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연령대별로 해서 20대, 30대, 40대 아까 얘기했던 것들대로 꾸준하게 그 코스를 밟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50대 이후에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좋은 직장만 계속 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혜태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97년도 IMF 때 부도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비단길만 걸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비단길만 걸어온 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제가 해야 될 역할들, 와이프가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을 준비하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에 뭐 중소기업을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생계형 일자리를 계속 전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나중에는 더 큰 빚으로 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안에도 다 있습니다. 소득이 잘 안 모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거비는 절대 빠질 수가 없고 주거비. 두 번째로는 자녀분들을 키우실 때 교육비. 이 두 가지는 거의 고정비로 무조건 나가서 소득을 이거 어떻게 모으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병행은 안 되고요. 두 가지가 보통의 경우에 소득 대비해서 보면 주거비가 20%가 이미 우리나라가 넘어갔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20%가 넘어갔고 교육비도 20%가 이미 넘어가서 그래서 40%면 자기 소득 대비 40%를 이미 교육비하고 주거비로 쓰고서 거의 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하고 저하고 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10년 내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애들이 크기 이전에. 빨리,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그래서 7년 만에 저희는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주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면 주거 비용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죠. 29에 결혼해서 10년 내에 내 집 마련까지 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애들이 대부분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월 한 거의 그때 보니까 한 60, 70이 나가고요. 한 사람당. 예. 중학교 때도 한 70 정도, 70, 80, 고등학교 때는 80, 90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내 집을 마련해서 주거 비용과 교육비가 한꺼번에 겹치는 일이 없게 해야지 사실은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적금이라도 좀 붙게 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주거비랑 그 교육비는 그냥 같이 해결하겠다. 그냥 같이 타이밍 맞춰서 해결했다 생각하시는데 그거 쉽잖아요. 아예 그냥 그 생각을 바꿔서 주거비를 먼저 해결해 버리고. 주거비를 먼저 해요. 그래서 고생을 처음에 신혼생활할 때 이런 얘기하면 빡세게 고생해야 돼요. 빡세게 고생해서 단기간에 고통을 갖다가 끊어내버려야지 그 다음에 고통을 갖다 받아들일 때 쉽지 않은 거예요. 와이프하고 나하고 이제 나눈 대화 중 이런 얘기예요. 와이프가 만약에 내가 퇴직하는 순간에 자기가 암을 발병을 했으면 우리 둘이 얼마나 당황했겠냐. 근데 퇴직해가지고 작가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암 발병되니까 이게 고난이 순차적으로 오니까 그래도 감당이 가능했던 거다. 한꺼번에 교육비하고 실질적으로 거주비하고 같이 한꺼번에 고난으로 온다 그러면 비용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건 우리나라의 지금 자본주의의 경제구조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를 갖다 분리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주거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육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갖다가 구간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초반에 신혼부부 기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빡세게 지내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그 빡세게 기준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그 빡세게 기준. 저희 부부로 얘기한다 그러면 10년 안에 2억 3천을 모았어요. 10년에 2억 3천. 그러면 연에 2,300만 원씩. 네, 새거 다 쓰시고 2억 3천. 2,300만 원씩. 쓸 거 다 쓰고선 그렇게 못 보겠죠. 못 쓰고. 그러니까 97년도에 결혼해서 10년, 2007년까지 해가지고 2억 3천을 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 이상을 갖다 저축을 했더라고요. 월 수익에?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사실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하나 끝내는 거죠. 그걸 끝내고 난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그 다음에 더 이제 자본을 갖다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이 과정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한 30대 정도 직장인인 내가 아끼는 후배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노후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5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5가지? 뭘까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5가지. 절대로니까 이건 진짜 절대적인 거. 첫째, 매월 꾸준하게 쌓아둔 적금. 이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도 나오고 정확히 내가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매월 꾸준하게 하는 적금. 그 다음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산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 길러놓은 체력. 내 체력. 이것도 50 이후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 읽고 글 쓰고 해서 조금씩 쌓아놨던 지혜. 이 지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해가지고 과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라고 표현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이 라이센스. 이 라이센스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탄력 회복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을 이겨나갔던 경험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때는 적금, 체력, 지혜, 라이센스, 회복 탄력성. 이 5가지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부분들을 해내야만이 해야만이 50 이후의 인생이 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도 좀 해보고 일했다가 좀 안 돼도 보고 해야 이제 어느 정도 길러지는 거니까 좀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저것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